안녕하세요. 2020 경기 꿈의학교 학생 토론회 사회를 맡은 광명 청와대 꿈의학교 충영고등학교 1학년 제도희입니다. 여주 스타월리 꿈의학교 꿈장 여관고등학교 2학년 권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기 꿈의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활성화 방안과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거침없는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경기 꿈의학교 정책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현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저는 긴장도 되고 기대도 돼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발표해 줄지 너무 궁금한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 둘, 셋 손가락이 부족해질 정도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어서 그만큼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이 나와 2021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꿈의 학교를 빛내줄 것 같은 느낌이 딱 왔거든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에이, 그러겠어요. 저는 학생들이 우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말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패널 여러분들 많이 내주실 거죠? 네. 모노프라임 패널뿐만 아니라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 여러분도 실시간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 다양한 의견 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재정 교육감님의 토론회 개최 축하 영상을 보고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입니다. 네, 2021년도에 꿈의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꿈의 학교에 그동안 관계했던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은 참 어려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원만하게 꿈의 학교를 열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8%에 달하는 꿈의 학교가 문을 열었고요. 그 가운데 상당수는 온라인으로 꿈의 학교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 학생들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고 학생들이 직접 평가하고 학생들이 거기서 어떤 변화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이제까지 학교가 줄 수 없었던 그런 그 새로운 학생들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021년도에도 더욱 꿈의 학교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이 이렇게 계속된다고 하면 2021년도에는 그야말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더 생생한 활동들을 만들어 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역시 이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우리 운영자들은 물론이니와 참여한 학생 여러분들도 그런 유연한 또 새로운 모색을 하면서 우리 꿈의 학교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1679개의 학교에서 모두 28,400여 명의 학생들이 같이 참여했는데 저는 오히려 2021년도가 되면 여기에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꿈의 학교는 그야말로 미래 학교의 한 모습이고 미래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바쁘신 중에 축하 영상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님, 그 전에 우리를 먼저 소개해야죠. 맞아요, 현님. 제가 먼저 소개해도 될까요? 네. 저는 4년째 스타월릭에 참여하고 있고 4년 만에 스타월릭 꿈장이 된 권현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타월릭은 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별을 보고 여주 시민분들께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소개해드리는 꿈의 학교입니다. 저는 광명에서 주체적으로 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정책을 만드는 청와대 꿈의 학교에서 학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제도희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소개를 마쳤으니
학생 패널 4분과 선생님 패널 2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자신의 꿈의 학교를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 용인 상하중 1학년 이한비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꿈의 학교 별별지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별별지구는 별거 아닌 별거로 지키는 지구라는 의미이고 저희는 환경 문제나 기후변화, 공정무역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직접 지구를 살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꿈 안에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지키는 용기와 공정함을 담자는 목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성장 나눔 발표회에서 공정무역과 공기정화 식물 체험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였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토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꿈의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평소 관심이 없었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환경을 지키는 일과 관련된 것들이 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느끼는 것들이 생긴다면 제 진로와 미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비록 코로나로 인해 어쩌면 활동이 어려울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렇기에 더 기억에 남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서 꿈의 학교 세렌디피티를 활동 중인 풍생고등학교 1학년 남궁대엽이라고 합니다. 저희 꿈의 학교 세렌디피티를 소개하자면 저희는 연극 무대를 꿈꾸고 모인 학생들로 연극 연기를 배우며 스스로 연극 무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조명, 음향 등 다양한 연극에 사용되는 장비, 소품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스태프들을 위한 수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꿈의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 첫 꿈의 학교는 아나운서 스쿨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라디오 DJ를 꿈꿔 혼자 인터넷 방송도 해보고 학교 라디오 무대에서 서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라디오 수업도 진행하는 아나운서 스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움직이는 게 너무 좋아서 연극 무대에 올라가 내 길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생각으로 2020학년도 꿈의 학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연극을 배우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내가 정말로 잘하고 원했던 꿈을 찾아갈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아 정말 내가 잘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시에서 GCAA 시즌2 꿈의 학교 꿈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운암중학교 3학년 홍유찬입니다. 저희 꿈의 학교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CCAA는 캔 크리에이터 아티스트의 약자로 이제 넌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토대로 이제 크리에이터 수업으로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 그리고 채널 관리까지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티스트 수업으로는 이제 작사, 작곡 이론부터 여러 가지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8년에 찾아가는 꿈의 학교 학생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수학학원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한번 꿈의 학교를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해봐라 하는 이런 답장을 주셔서 한번 제가 교육을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연치 않게 2019년에 CCAA를 운영을 하고 올해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제가 이제 활동을 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얻어간 것이 많았습니다. 2018년에 배웠던 드론이랑 코딩 수업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로 올해 학교 수업 때 관련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렵지 않게 친구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런 등등 다양한 수업을 참여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작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올해 또 참여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작곡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모습을 보여주던데 그걸 보면서 제가 잘 가르친 거구나 하면서 뿌듯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중학교 2학년에 처음으로 콩나물 뮤지컬 제작 꿈의 학교에서 3년간 활동을 하다가 이번 연도에는 도로시 꿈의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포시 장기고등학교 2학년 홍진우라고 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가 활동한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콩나물 뮤지컬 꿈의 학교는 학교명에도 드러나듯 뮤지컬을 제작하는 꿈의 학교고요. 도로시 꿈의 학교는 영화에 관심 있는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대충 공통점을 찾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배우가 꿈이라서 관련 꿈의 학교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진로를 정하게 된 데는 꿈의 학교의 비중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맨 처음에는 배우가 되자라는 막연한 꿈만 가지고 있었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없었는데 콩나물 꿈의 학교를 통해서 실제 무대에 공연도 올려보고 연습도 열심히 해보고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확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번 연도에는 도로시 꿈의 학교를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일손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조명도 비춰주고 뭐 영상 편집도 짧게나마 하게 됐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배우 외에도 다른 분야, 다른 진로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영상 편집자라던가 아니면 영화 감독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물론 예술 관련된 진로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지만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자가 꿈이었는데 빅데이터 관련 수업을 듣고 막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꾼다던가 하는 다양한 진로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꿈의 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진로를 찾든 아니면 자신의 진로에 도움을 받든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텝업 드론 코딩스타라는 꿈의 학교에서 드론 군집 비행 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홍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 차인데요. 3년 차인데 늘 새로워요. 친구들 늘 새롭고 또 이 꿈의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꿈을 이루고 있는 20세기 청소년 운영자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운영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인범이라고 합니다. 2015년도에 드림로드 스쿨이라고 하는 꿈의 학교와 인연이 되어서 지금 6년 동안 계속해서 꿈의 학교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꿈꾸고 당당하게 도전하는 여러분들 덕에 저도 항상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도 매일매일 뿌듯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진행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온오프라인 패널뿐만 아니라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의 학교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한비 학생과 남궁대협 학생은 발제를 시작해 주세요. 저는 꿈의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활성화 이유, 즉 왜 활성화가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꿈의 학교 선생님 덕분에 꿈의 학교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제 일상을 돌아보게 하는 즐거운 배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처럼 소중하고 도움되는 기회와 추억을 얻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관한 것이든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든 학생이라는 나이에 뛰어들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안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자신의 진로와 목표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기존의 홍보 방법을 바꾸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이라고 봤을 때도 꿈의 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도 너무 많고 꿈의 학교에 대해 들었을 때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학생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스터를 보았을 때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몰라서 참여가 어려웠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홍보 방법인 포스터 혹은 홈페이지를 사용한 홍보 방식보다 꿈의 학교의 목표와 학생들의 활동 현황을 담은 홍보 영상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 영상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SNS와 꿈의 학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학교의 자취 시간이나 진로 시간을 이용해 홍보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면 SNS와 유튜브 등의 사용이 어려운 학생도 홍보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꿈의 학교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꿈의 학교 수업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생각한 꿈의 학교의 활성화 이유에 대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꿈의 학교 활성화 이유는 대표적인 예로 저인데요. 제가 진로를 정하지도 못하고 혼자 방황하고 있었을 때 꿈의 학교를 통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제일 신나는지 꿈의 학교를 통해 내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진로를 빨리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뒤늦게 하고 싶은 진로를 찾아 힘들어하곤 하는데요. 꿈의 학교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보다 빠르게 정해 좀 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준비를 잘해갈 수 있도록 꿈의 학교를 활성화해야 생각했습니다. 저는 꿈의 학교 수업 시간이 좀 더 편하고 모두가 즐기면서 배우는 분위기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아나운서 스쿨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누군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친해질 수도 있는 계기가 적어 수업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다는 말이 자주 나왔는데요. 이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에 꿈의 학교 학생들이 서로 서먹해지는 걸 조금은 덜하기 위해 예전 같지는 못하더라도 학생들끼리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꿈의 학교 활동을 시작해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활발하게 대답, 발표 등 긴장감을 풀고 편하게 수업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수업 내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양보다는 질적으로 풍부한 수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의 학교의 본질은 학생의 재능, 잠재력 등을 찾아서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을 다 같이 수업하는 건 시간적 효율에서 떨어져 질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중고 학생들을 분리하여 수업하는 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얼마나 바쁜지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보다 바쁜 고등학생들에게는 시간적 효율을 최대한으로 해 수업의 질적인 부분을 높여야 경기도 고등학생들이 꿈의 학교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를 좀 더 정확히 명시한다면 학생들이 부담 없이 본인이 필요한 수업에만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한창 자신이 무엇을 하든 잘할 거라 생각하는 나이대입니다. 꿈의 학교는 그런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정신적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듣는다면 상대적으로 기가 눌려 잘 참여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분리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시간과 질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비 학생과 남궁대엽 학생이 발제를 해주었는데요. 홍유찬 학생과 홍진우 학생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여러 번 듣고 저도 이제 설문조사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일단 뭐 추가 의견이나 이런 거 없이 다 좋았는데 특히 저는 학교 자취 시간 홍보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청에서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이번 연도에 영화를 제작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영화제 출품을 하고 나서 그게 적인 사이트에 올라가고 홍보를 했었는데 다음날 친구가 그거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야, 그런 활동인 줄 알았으면 나도 지원할 걸 그랬다. 근데 사실 오해가 있긴 했어요. 사실 그 영상 올리기 몇 주 전에 전 학교 동아리를 따로 모집을 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그 동아리가 그 영화를 만든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좀 와닿았어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랄까? 이게 왜냐면 꿈의 학교가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꿈의 학교가 정확히 어떤 건지 무엇을 중점으로 하는 건지 정확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확실히 홍보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나침반 5분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조회 시간이나 종례 시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잠깐씩 안전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도 사실 보면은 그런 교육을 아예 안 하는 학교가 있고 또 하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집중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저는 학생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을 투자하는 방안이나 아니면은 약간 학생의 수업 시간과 꿈의 학교 활동을 연관지어서 조금 더 학생들이 꿈의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학 관련 꿈의 학교에서 실험을 한 걸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쓴다 막 이런 식으로 꿈의 학교와 학교 수업 간의 상호작용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진우 학생과 홍유천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홍유천 학생의 의견을 더 듣고 싶은 사회자 마음이 있어서 혹시 조금 더 들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하나 본 것 중에 하나가 모집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아쉬운 이제 설문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건 물론 각 꿈의학교 선생님들의 선택이죠. 이거는 그렇긴 하지만은 뭐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이 최소 모집 인원을 늘리면은 자연스레 모집 인원이 늘고 이거에 대해서 또 만족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으실까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유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소 모집 인원을 늘리자는 의견을 말해주셨고요. 홍진우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자. 꿈의 학교의 학교별 설명회를 가지자. 학교 수업 시간과 연계한 꿈의 학교 홍보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 의견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파주의 이수빈 학생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파주 문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느끼고 생각한 꿈의 학교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 번째, 혼자서 해결하는 활동보다는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각 모둠을 짜서 모둠끼리 같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 수도 있지만 혼자 해결하는 활동보다는 학생들끼리 모둠을 형성함으로써 리더십과 공동체 감각을 키우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학생들이 서로 유대감을 쌓게 되면 평소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꿈의 학교 활동을 하면서 흥미를 느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꿈의 학교를 참여해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다 보니 원래부터 흥미가 있었기에 참여했었지만 이렇게 많은 라도 제가 원하는 활동이 없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꿈의 학교 반이 비슷한 주제를 선정하기에 관심이 가거나 눈에 띄는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꿈의 학교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학생 여럿이 함께 꿈의 학교 반을 만들게 되어 꿈의 학교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꿈의 학교를 활동을 참여할지 말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개설한 반은 아니었지만 제가 1학년이 다양성이 없으며 학교 정규 동아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지도 생각했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각한 것과 다르게 활동을 하다 보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활동이 되었고 참여한 학생들도 자신의 진로와 크게 관련이 없더라도 재미있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좋아했던 취미가 꿈의 학교 활동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로 꿈의 학교 반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개설하는 반을 더 다양한 주제로 접근하게끔 도움을 줌으로써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주 이수빈 학생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동체 활동, 즉 모둠 활동 위주의 꿈의 학교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뒤에가 사실 끊겨서 잘 못 들었는데 혹시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둠 활동 위주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여지지 못하는 부분을 연습해가며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많이 생성되기를 바란다는, 그래야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천의 박지민 학생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천 꿈의 학교 우리마을 생태에 다니고 있는 정국등학교 3학년 박지민입니다. 우리 마을 생태계에서는 마을 곳곳을 탐사하고 이웃들을 만나고 마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살고 계신 예술가 선생님께 도자기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그림책님을 만나 그림책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생태 탐험가 선생님을 만나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꿈의 학교 활동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사는 연천은 도시와 많이 떨어진 시골입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도시 친구들에 비해 적습니다. 하지만 연천은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선정한 곳이고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연천은 아끼고 보존해야 할 곳이 많은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마을을 더 잘 지키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과 다른 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은 어떤 것이 있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민 학생. 박지민 학생의 의견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 만들기나 생태 탐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연관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남양주의 조한나무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 수동중학교 3학년 조한나무라고 합니다. 저는 남양주 영화 제작 꿈의 학교를 2회 참여했었고 올해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만들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꿈의 학교에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꿈의 학교를 하기 위한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했던 일인데 제 친구가 영화 제작 꿈의 학교를 하고 싶었지만 집에서의 교통이 불편하여 결국 꿈의 학교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꿈의 학교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교통이 불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꿈의 학교가 운영되는 장소는 접근성이 좋은 장소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좋은 장소는 찾기 어렵고 찾는다고 해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섭외하는 것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학교라는 것이 알고 있는 학생이 많아도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꿈의 학교가 뭐 하는 곳인지 잘 알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꿈의 학교에 대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친구들에게 꿈의 학교에 대해 물어보면 꿈의 학교가 영화 제작 꿈의 학교만 있는 줄 아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꿈의 학교가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직접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에 찾아와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활동들과 활발한 유튜브 및 페이스북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만들어 봤는데
예산 관리, 장소 섭외, 통장 발급 등 학생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학생이 주도하는 운영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에서 학생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간편한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거나 활동하는 꿈의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꿈의 학교의 문턱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꿈의 학교를 운영하기 적합한 접근성과 좋은 장소 마련, 활발한 홍보 활동, 홍보 방식의 변화, 그리고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에서 학생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간편한 운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변에서 교통으로 인한 하고 싶은 꿈의 학교를 참여하지 못한 사례를 보며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센터나 장소 섭외가 가능한 어떠한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꿈의 학교의 홍보 방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학생으로서 장소를 섭외한다거나 그런 데 어려움이 있어 꿈의 학교의 실질적인 주체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의견까지 총 3가지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제가 올해 모집할 때 이제 다른 지역 포스터 홍보물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따로 이제 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원시 지도를 보여주고 거기에 어떤 꿈의 학교, 꿈의 학교, 무슨 꿈의 학교, 지역의 어느 위치에 딱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포스터,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또 우리 이제 꿈의 학교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학생들 중에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친구들도 이제 많을 텐데, 코딩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웹 디자인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홍보물을 애초에 처음에 만들어서 이제 처음에 모집 시작할 때 한번 딱 취업을 받아서 그런 우리 각 도시마다 만들어서 각각 이렇게 위치를 정하고 또 그걸 클릭하면 다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 바로 넘어갈 수 있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이런 의견이 제일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꿈의 학교를 하면서 각 꿈의 학교들이 그 홍보,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어떻게 홍보하시는지 다 틀려요. 다 꿈의 학교들이 다 틀린데 그걸 밴드로 취합하시는 분도 있고 단톡방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이거를 뭔가 잘 보이는, SNS에 잘 보이는 곳에 하고 우리가 좀 해시태그 같은 걸 잘 맞춘다면 또 이것도 하나의 꿈의 학교 홍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꿈의 학교 활동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스타홀릭처럼 이 도시에 알리고 마을에 알리고 학교에 뭔가 봉사활동을 더 해주던가 뭔가 꿈의 학교 이름으로 뭔가를 활동을 해준다면 이런 활동을 또 뭔가 받은 친구들이 나도 저걸 해봐야겠다, 내년에 해봐야겠다, 이렇게 또 느끼고 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인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토론회가 지상파가 아니니까요. 예, 중간에 흐름도 조금 끊긴 것도 있고 여러분들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참여하신 분들 전부 다 박수 한번 치고서 다시 시작하시죠. 자, 조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듣기 전에 실제로 여러
방안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내준 자료들을 좀 유심히 봤어요.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좀 간편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꿈의 학교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학생이 있었어요. 자, 맛집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맛집에서 어떤 음식이 맛있고 그게 가격이 얼마이고 언제 가야지 줄을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소중한 정보들을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부모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막막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자율 동아리 많이 하시죠. 자율 동아리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체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이 자율 동아리를 다른 학교 친구들과 또는 학교 밖에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꿈의 학교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는 뭐 학교에서 자기가 정말 재미있는 활동이 있다. 뭐 수업이든 아니면은 어떤 뭐 놀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거침없이 다른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학교 밖에 나와가지고 내가 조금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조금 꿈의 학교에 대한 뭐 이제 접근이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어떤 그 관심이라든지 활동이 결국에는 꿈의 학교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공간의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공간의 문제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원래는 기존의 학교에서 오픈을 하던 어떤 공간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쉽게 오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의기소침하게 그냥 있을 수만은 없고요. 여러분들 그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공간에 대한 제약도 많이 좀 이렇게 완화가 되었었고요. 자,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도 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한다면은 어떻게든 뭐 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지원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몇몇 도시에는 사실 이제 학생 자치배움터라고 하는 몽실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몽실학교가 사실 31개 시군에 전부 다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꿈의 학교를 활동을 하는데 뭐 한 장소에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하여튼 희망 잃지 말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홍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꿈의 학교 이름으로 봉사활동이라든가 뭐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활동을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보면 이제 다양하게 꿈의 학교에서 홍보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박인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꿈의 학교 그 운영하는 친구들의 그 장소 대관에 대한 문제를 삼아 주셨는데요. 꿈의 학교 운영하는 친구들이 장소를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해보면 죄송합니다. 장소를 알아보고 이제 구하려고 이제 자문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길이 열릴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몽실학교라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이제 시군에 조금 더 확대돼서 지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친구가 있으셨는데요. 그 가평의 아이스크린의 이성은 친구가 의견을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가평의 이성은 친구
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청평고등학교 2학년 이상훈입니다. 저희 꿈의 학교는 청소년 단편영화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는 금년 가평 아이스크림 2기에서 학생 감독 각본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었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근본적인 홍보 방안 2가지를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포스터와 통신물을 제작하는 방법인데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하신 굉장히 식상한 방법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 학교에서 포스터나 통신물 같은 걸 받아본 적도 없고 부모님의 권유로 지인을 통해서 듣게 된 경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딱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통신물과 포스터를 제작해서 지역권 내 전 학교에 배포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언택트 시대에 등교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여러분이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에 이 포스터와 통신물을 저희가 전달받을 수 없다는 제 의견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역 관내 모든 학교 전 학급의 소통 수단인 흔히 반톡이라 불리는 것이나 또는 메신저, 밴드 등에 직접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본 프로그램에 대해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훈 학생 의견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정채원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정채원 학생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부천의 자신감 쑥쑥 열정이 뿜뿜 난타 소리체 꿈의 학교 정채원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원 학생은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여서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천 꿈의 학교 자신감 쑥쑥 열정이 뿜뿜 난타 소리체 꿈짱 정채원입니다. 저는 말하기를 못하지만 글로 소통해요. 저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구성된 난타 소리체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해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 SNS 활성화 등이 필요해요. 부천 지역 꿈짱들과 소통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짱을 위한 꿈의 학교 줌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네, 정채원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정채원 학생은 인스타그램이나 줌 활성화, SNS 활성화를 통해서 꿈의 학교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의견, 온라인 의견, 그리고 선생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추가 질문 사항이나 혹은 추가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상훈 학생이 홍보 관련해서 얘기를 주셨어요.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맨 처음에 꿈의 학교를 처음 다닐 때 포스터를 통해서 꿈의 학교를 알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도 포스터로 홍보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홍보가 포스터 외에도 약간 포스터를 붙이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꿈의 학교가 조금 활동적이어서 포스터를 각 학교마다 붙일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어떤 꿈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기 때문에 약간 한 두세 군데 두세 군데 학교에서 꿈의 학교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다른 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꿈의 학교에 대해서 알 기회도 없고 참여 방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포스터 이외에도 약간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시로 저는 약간 홈페이지 비슷한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꿈의 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것을 홍보 방안을 올리고 그러면은 모든 학생들이 거기서 꿈의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고 그리고 꿈의 학교에서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꿈의 학교에서 링크를 누르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연결되고 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한비 학생의 의견처럼 막 거기서 영상 같은 거를 재생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한비 학생에게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이한비 학생이 혹시 영상을 각 꿈의 학교에서 활동하는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번 토론회를 하면서 그거
영상을 직접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저번에 했던 60초 영화제처럼 공모전을 열어서 학생들에게 UCC 영상을 받아서 그러한 영상들로 홍보를 하는 방법과 아니면 꿈의 학교의 좀 더 활동적인 모습 그리고 활동 현황 등을 담은 동영상들을 학생이 아닌 뭐 분들이 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틀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다면 사실 완성도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 학생의 의견 잘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60초 영화제에 대해서 저 들어본 바가 있는데 60초 영화제 같이 뭐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영상 제작 아니면은 학생들이 아니어도 다른 뭐 공무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영상 제작도 확실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온라인 패널인 신호진 학생의 의견을 말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신호진 학생. 저는 그 일종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성격이라던가 적성 검사를 한 다음 그 검사 결과에 맞게 꿈의 학교를 추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사이트를 홍보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이트를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검사 결과로 꿈의 학교를 손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분께서 웹사이트에서 뭐 성격이나 관심사 같은 걸 분석을 해서 이제 꿈의 학교와 이제 연계해주는 시스템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성격으로만 하면 내 성격과는 어떻게 지금의 관심사와는 맞지 않지만 내가 한 번 더 도전해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에 저 같은 경우도 환경과 관련된 꿈의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환경에 대해서 정말 관련이 없었거든요. 평소에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런데 꿈의 학교라는 걸 봤을 때 아, 이런 걸 참여해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호기심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넌 이런 성격이니까 이런 꿈의 학교가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것도 참여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호기심 갖고 참여해봐라는 목표와 주제를 가지고 꿈의 학교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좋겠지만 조금 더 자신의 성격에 맞는 꿈의 학교가 어떤 것인지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진 학생이 웹사이트를 성격이나 뭐 적성 테스트를 통한 꿈의 학교를 추천해 준다는 웹사이트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합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한비 학생 대답이 되었나요? 대답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분들 중에 혹시 꿈장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유천 학생이나 뭐 온라인에도 꿈장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손 들어주신 거 보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꿈의 학교는 공부 방법 자체도 약간 폐쇄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박인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공모 관련해서도 약간 더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아까 꿈의 학교 자체의 홍보 방안처럼 공모에 대해서도 약간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진호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추가적인 홍보 방법이라고 하면은 뭘 예로 들 수 있을지. 사실 저희가 꿈의 학교 활동을 하는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굉장히 주위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꿈의 학교로 홍보하는 것은 제가 자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제대로 딱 이걸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다른 꿈의 학교로 참여하는 학생이라던가 이런 학생들이 많아서 저는 약간
꿈의 학교 공모에 대해서도 약간 어느 정도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아주 잘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저희가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대상은 꿈의 학교에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총 183명이라는 많은 인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설문 내용은 저희의 토론 주제와 동일한 경기 꿈의 학교 활성화 방안, 또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설문 내용으로 정했고요. 설문 목적은 경기 꿈의 학교가 학생 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꿈의 학교의 가치 실현, 꿈의 학교의 의미 확인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 1과 관련이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건 홍보였고요. 홍보에는 온라인이나 SNS 홍보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수업.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 온라인 수업 활동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체험형이나 실습형 활동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까지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모인데요.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응모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간, 예산, 기타 등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꿈의 학교 설문조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꿈의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를 짧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몇 가지 알림사항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진우 학생의 짧은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많은 기대와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10분 뒤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벗어들 나에게 뻗어주시겠어 가까이 나에게 와주시겠어 You're my family 나 내가 살던 가족에게 거기만을 전해줘 종이 그대는 왜 이리 알아봤어 종이 지든 날이 난 안 그리스도 인간이라는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그대는 종인데 내요 내게 진정을 맞추려 하지마 알다 넌 힘든 건 그러지마 내가 도와줄게 나에게 손을 뻗지마 난 힘들어 제발 날 던지마 You're my family 너네 내가 살던 가족에게 거기만을 전해줘 종이 그대는 왜 이리 알아봤어 종이 지든 날이 난 안 그리스도 인간이라는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그대는 종인데 내요 더 이상 과거의 날 찾고 날 과거로 돌려
하지 마세요. 난 이제 문제 없어. 내면에 난 그저 괴롭힐 뿐. 나에게 힘을 쓴다고. 종이 그대는 왜 이리 빛이 날까요? 종이 지는 날이 슬슬 그립게.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날 보내요. 근데 난 종이에요. 종이 그대는 그저 빛이에요. 종이 지는 날이 이제 그리워요. 인간 그리고 사람이 나를 놓으면 종이는 되나요? 생각보다 빠른가? 드디어 한 사람의 인생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된다. 그러나 그의 앞에 드려진 어둠의 그림자. 나가서 땀 엄청 흘릴 거야? 아니면 집 컴퓨터 할래? 응? 컴퓨터가 이렇게 좋지? 야, 컴퓨터 게임은 집에서 많이 하잖아. 이런 게임 별로 없어.
get away. Oh my, leaping over the world. 우리 함께 벽을 넘어서. Oh my, waking up right now. 이제 조금만 더 깨어나. I wanna be myself. 경기 꿈의 학교에서 난 함께 나아가. 도레미 엔터테인먼트. 네, 10분 쉬고 이제 2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김포 도로시 꿈의 학교에서 온 홍진우 학생의 짧은 공연이 있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로시 꿈의 학교에서 온 홍진우고요. 이번에 축하 공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불러드릴 노래는요. 처음으로 꿈의 학교 활동을 하면서 시작했던 콩나물 뮤지컬 제작 꿈의 학교에서 제작한 창작 뮤지컬 안드로메다 49번지의 노래 중 한 부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말이 없네요. 네, 그냥 무반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음 또 걸음마다 가시밭길 같아 차라리 눈을 가리고 싶었어. 힘들고 지쳐 잊어버렸었던 빛나고 아름다웠던 기억들 나눠 우리 역사가 담긴 특별한 이름 너와 나 우리의 소중한 이름. 네, 짧게 불러드려 감사합니다. 완벽한 공연이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너무 완벽해서 눈물이 날 뻔했네요. 근데 마지막 그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음도 약간 희미하지만 한 번만 더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마지막 부분만. 9번이요? 네. 너와 나 우리의
소중한 이름. 와, 진짜 다시 들어도 몸에 전율이 오는데요. 정말 멋진 곡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현님이 무슨 뮤직비디오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네. 아까 쉬는 시간에 나왔던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지금 저희 홍유찬 학생이 직접 만들고 제작한 뮤직비디오라고 합니다. 완전 멋있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부 순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패널뿐만 아니라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 여러분도 실시간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보다 나은 꿈의 학교가 되기 위한 개선 방안입니다. 홍유찬 학생과 홍진우 학생은 발제를 시작해 주세요. 네, 저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전 방안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꿈의 학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발전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수업 장소 문제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작년 2019년부터 수업 장소 뭐 컴퓨터실 이런 부분 대관을 못하게 하신다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휴관을 하다 보니까 장소 대관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업을 못 하시고 결국엔 온라인 수업으로 하시는 아쉬운 모습을 자주 봤었는데요. 저 역시 올해 진짜 완전 겨우 수업 장소를 대관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교육청 그리고 지원청 된다면 지자체에서 이제 수업 장소를 직접 대관을 해주시는 그런 한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복 신청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저희 꿈의 학교 원칙상 1년에 한 개 꿈의 학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로 이제 한 학생이 자기는 시간이 되고 하고 싶은 꿈의 학교는 여러 개인데 원칙상 이유로 동시에 지원을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작년에 이러한 경우가 한번 발생을 했었는데요. 저는 중복 신청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게 또 많이 신청하면 또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최대 뭐 몇 개 꿈의 학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방안이 나왔으면 하고요. 또 너무 한 곳으로 몰릴 경우에는 이제 다른 꿈의 학교에 지원한 학생은 2순위로 그리고 한 개 꿈의 학교만 지원한 학생은 1순위로 모집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도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라면은 이 만꿈의 지원 예산인 300만 원이 너무 턱없이 모자랐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좀 더 올려달라라는 이야기 등이 있었는데요. 저는 착꿈, 만꿈 그리고 다한개 꿈의 학교 모두가 공평하게 예산을 받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홍진우 학생의 발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꿈의 학교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된 홍진우입니다. 이야기 됐는데 설문조사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학생 패널분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학생 패널들 분들의 이야기와 설문조사 이야기 그리고 제 이야기까지 합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장소 대관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장소 대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연을 올려야 되는 뮤지컬 꿈의 학교였으니까 공연을 올리려면 연습을 해야 되고 연습이 필요하면 장소를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장소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품을 모아두는 박스가 있었는데 그때는 소품을 매일 차에 싣고 내리고 그거를 하루에 2번씩 거의 한 4주 동안이나 그렇게 저희가 힘들게 공연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이번 꿈의 학교에서도 굉장히 촬영을 위한 장소 대관이 굉장히
애먹은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뭐 장소 대관에 대해서 약간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몽실학교라는 제도가 저희 지역에는 있어요. 국교육청 청사를 재활용을 해서 그 꿈의 학교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을 해준 건데, 사실 꿈의 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사실 몽실학교만으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장소를 대관하는 게 뭐 계속 노력하다 보면 되게 하겠지만, 솔직히 학생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약간 돈을 지불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설득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장소 대관에 대해서 교육청이 뭐 공문을 보내서 여기서 이렇게 할 테니 이때까지만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장소 활용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로는 약간 뭔지 모르겠는데, 찾아가는 꿈의 학교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외부인을 모셔오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만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외부 강사분들을 모셔오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대업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수업의 질도 약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이러이러한 강사가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하면 교육청에서는 그런 조건에 맞는 인물들을 물색해서 저희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주고 섭외하는 과정까지, 그런 시스템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드헌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많았는데, 저도 꿈장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모를 수 있는데 예산의 한도가 300만 원인가 정도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을 활동 기간으로 잡아서 빨리빨리 끝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9개월, 막 1년 그렇게 크게 활동 기간으로 잡아서 꿈의 학교 활동이 안 끝난 학생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모이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학생이나 아니면 주에 2회씩이나 모이는 학생도 있을 거고, 이렇게 꿈의 학교 활동마다 각자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예산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약간 조금 더 유연한 예산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발제 감사합니다. 이한비 학생과 남궁대엽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 먼저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유찬 학생이 중복 신청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 꿈의 학교 일정이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건데 그 일정이 겹쳐가지고 다른 학생들에도 피해가 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큰 변수이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생각했을 때 미리 꿈의 학교에서 일정을 먼저 다 알려주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이게 변동이 되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미리 알려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겹치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질문 드리는 건데, 아까 3개월 이제 9개월 따로따로 이제 그거 활동 기간이 긴 꿈의 학교들에게 이제 더 예산을 더 주자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활동 기간이라던가 활동 빈도에 따라서 예산이 약간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단 제 의견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진우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몽실학교처럼 낭비되는 공간을 재활용해서 학생들이 활동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했고요. 이제 3개월을 활동하는 학생이 있고 9개월을 활동을 학생이 있는데, 이거를 9개월 활동한 학생은 얼마, 3개월 활동한 학생은 얼마 이렇게 정해둔 게 아니라 기본 예산에 두고 거기서
뭐 추가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학생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그만큼의 예산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9개월을 활동을 학생도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3개월을 활동하는 학생도 예산이 모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송하지만 그 이한비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 약간 예시 같은 걸 들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예산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3개월을 활동하는 학생과 9개월간 활동하는 학생의 예산 필요 차이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조율하는 건지 약간 300만 원을 기준으로 얘기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조금 더? 예라고 하면 실제로 어떠냐고 질문하신 건가요? 부족한 꿈의 학교의 예산을 어떻게 메꾸는지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꿈짱이라고 하면 내가 우리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받는 뭐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저는 이런 활동을 하기에 이 정도의 예산이 모자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기획서를 제출을 하면 그 정도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한비 학생과 남궁대엽 학생의 의견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이한비 학생은 예산을 홍진우 학생처럼 뭐 지정을 하기보다는 학생의 필요에 의해서 뭐 신청서나 아니면 예산서를 작성하에 예산을 결정하자는 의견, 또 낭비되는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대관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용인의 김동윤 학생 준비되셨나요?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꿈의 학교가 좀 더 발전하려면은 학생들을 뽑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친구 중에 단순히 저 꿈의 학교가 재밌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참여해가지고 뽑힌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수업 시간에 잘 참여를 하긴 하는데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좀 진지하지가 않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수업 도중에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의 기분이 불쾌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꿈의 학교라는 그런 분야에서 학생들을 좀 더 기준을 높여서 뽑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윤 학생. 네, 김동윤 학생의 말을 정리해 보자면 꿈의 학교의 학교 내에서 따로 면접을 봐서 좀 더 학교에서 활동에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학생을 뽑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남에서 온 최태훈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아름다운 이 꿈의 학교 뮤지컬 합창 난타 방송 댄스 작곡반 애니메이션 사진 영상 촬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과목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90시간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에 연결되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배움과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활동이 가능한 것은 학교 고장 선생님과 꿈지기 선생님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의 다양한 활동들과 체험을 준비해 주시는 덕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꿈을 찾게 되고 꿈을 꾸게 되어
선배님들을 보면 꿈을 찾아서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대학교를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꿈의 학교에서 배운 재능을 마을 속의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 문화공연을 보여드리며 힘을 드림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꿈의 학교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고 싶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그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선생님들이 헌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공연과 뮤지컬 위주로 하는 학교여서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수업 시간과 예산 부족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장소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이제는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장소도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학생들이 꿈을 찾을 수 있는 꿈의 학교에 더 많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 지원으로 수준 높은 배움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태훈 학생. 최태훈 학생은 많은 체험과 경험이 필요한 뮤지컬 맞죠? 뮤지컬 꿈의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확대와 수업 일수 확대 그리고 장소가 지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김포 도로시 김혜지 학생의 예산 관련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포 도로시 꿈의 학교 꿈짱 김예지입니다. 저는 사업비 진행 관련 비용 예산 때문에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학교 처음 개설할 때 꿈짱이 사업 진행비 예산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관련 컨설팅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을 쓰는 것도 학생이고 계획하는 것도 학생인데 이제 꿈지기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예산에 관해서 알지 저희가 아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 관리에 관한 학습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꿈짱 학생들, 특히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꿈짱 학생들이 정해지게 되면 사업에 관한 컨설팅을 교육청 자체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포 도로시 꿈의 학교 김예지 학생이 말해주신 의견은 예산 관련 꿈짱이 이제 예산을 정하는데 예산 관련 컨설팅이 부족하기 때문에 꿈의 학교 차원에서 그 그 컨설팅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광명 오케오케 윤하영 학생의 예산 관련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영 학생.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조금 키워주세요. 목소리. 저는 광명 오케오케 참여하는 중3 윤하영입니다. 저는 예산 문제와는 조금은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현재 꿈의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꿈의 학교 활동 설명란에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서 활동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어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사전에 알아서 참가할 수 있도록 설명란에 더 많은 정보를 담는 서식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하영 학생. 윤하영 학생이 말씀해 주신 의견은 설명란에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리큘럼 또한 부족하다고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의견을 주셨던 신호진 학생, 파주의 신호진 학생도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의견 주세요. 아까 그
좀 더 기준을 강화해서 꿈의 학교 학생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들어오는 것에 문턱을 높이는 것보다는 들어온 이후에 문제되는 행동을 하면 내보낸다든지 하는 다른 더 좋은 해결책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래 뽑게 되면 지원하는데 부담을 느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꿈의 학교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호진 학생.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용인의 김동윤 학생은 학생들의 면접을 본다고 하셨고, 그리고 신호진 학생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학생을 내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꿈의 학교는 누군가를 면접을 보고 뭐 뽑는다거나 누군가를 내보낸다는 그런 말은 꿈의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자지만 저의 의견을 하나 내세워 보자면, 그런 친구들 또한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꿈의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건 어떠신지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번 대답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누굴 내보내고 방출을 하게 되고 뽑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학생들을 더 많이 참여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좀 반대적인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진지하지 않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한 게 문제점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학교 밖에서 즐거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꿈의 학교는 진지한 모습이 아니어도 어쩌면 좀 재밌고 유쾌한 모습을 띠는 꿈의 학교가 좀 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한비 학생. 또 김대엽 학생. 저 이거 살짝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 많은 꿈의 학교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이제 해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학교에 50% 이상의 학생들이 이제 꿈의 학교 하나에 몰리게 되면 그 학교 학생들은 이제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이제 제외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것도 전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희 꿈의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한 2명에서 3명 정도 학생이 같이 함께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온라인 패널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소학점 꿈의 학교의 신비 학생의 의견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신비 학생 나와주실까요? 네, 발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소학점 꿈장인 신비라고 합니다. 꿈의 학교를 더욱더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꿈, 찻꿈의 콜라보입니다. 만꿈은 찻꿈을, 찻꿈은 만꿈을 서로 도와주며 화합이 되면 그때야말로 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6차 산업 창업 스쿨과 드림보트, 소학점 꿈의 학교가 함께해요 파주 꿈의 학교라는 주제로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확실히 우리 꿈의 학교와 다른 신선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공부도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꿈의 학교 공간 만들기입니다. 아마 꿈의 학교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장소 소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꿈의 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더욱 쉽게 꿈의 학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개교식, 축제 같은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재미있어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재미있으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꿈의 학교 체험 박람회를 열으면 꿈의 학교 홍보도 되고 실제로 우리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꿈의 학교 체험. 네, 그러면 신비 학생의 발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 학생의 신비 학생이 해주신 말씀은 지금 찻꿈과 만꿈의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더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꿈의 학교가 주관한 포럼 또는 행사를
행사를 해서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더 다양하게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동두천의 이수빈 학생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동두천의 이수빈 학생은 준비되셨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10년이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민 학생, 제가 이수빈 학생이라고 해서 화면이 네요. 끊겼나 봐요.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이제 됐다. 네, 한번 우리 유민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건너뛰고 할까요? 인사 꼭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와 사회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범죄 현상을 탐구하는 범죄심리학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꿈짱 신윤희입니다. 모두들 공감하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먼저 대관 불가 처리가 되어서 카페를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관 문제, 강사비 및 체험비 부족, 식대 문제 이 세 가지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예산은 충분히 많고 감사하지만 학생들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적극성이 훨씬 많은 도움이 돼요. 오늘 인터넷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점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민 학생 지금 화면이 멈췄거든요. 좀 이따 네. 다시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식대 강사비 등 예산이 추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뒤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은 충분히 많고 감사하지만 학생들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적극성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고 더 전문적인 현장에 나가서 체험해보고 싶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이 늘었으면 좋고 그리고 요즘 식당에서 정말 8,000원짜리 음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식대를 맞추기 위해서 장소를 크게 이동하거나 그것마저 되지 않으면 뽐지기 선생님께서 사비로 저희 식비를 결제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식비가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탄산음료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탄산음료가 제일 저렴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비용 때문에 밥 대신 과일 음료를 먹기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의 학교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민 학생 너무 감사하고요. 유민 학생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공공기관의 대관이 불가해서 카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그런 의견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식대나 강사비 등의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 유민 학생의 꿈의 학교 예산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온라인 의견은 여기까지만 받는 걸로 하고요. 이제 선생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용인의 이제 동윤 학생 이야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저희 꿈의 학교를 이제 다시 돌아보면서 저희 꿈의 학교 친구들 이제 드론 코딩을 하는 친구들인데 아이패드로 이제 코딩을 하거든요. 드론도 실내에서 날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누워서도 코딩하고 앉아서도 코딩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태도를 찝자고 하면은 문제가 많은 꿈의 학교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꿈의 학교 취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안을 해봐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먼저 꿈의 학교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꿈의 학교에 오시는 분들도 처음에 신청해 주실 때 꿈의 학교가 학원이 아닌 학교도 아닌 우리가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즐겁게 뭔가 해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를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활동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 입장으로서 이제 제가 어른 발언을 해서 죄송하지만 친구들 지켜보니까 그 해에 가만히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나오긴 하지만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 해에 그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를 그대로 또 다음 해에 또 새롭게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해에는 또 이제 성장기고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땐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또 그 다음 해에 그 친구한테는 이제 잠재적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서로 이해해주고 또 서로의 달란트들을 좀 이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달란트들을 생각해주면서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장소, 뭐 신청, 예산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죠. 이제 저는 성남에서 꿈의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찾아가는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매달 한 번씩 학습 공동체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의 기회가 있어요. 찾아가는 꿈의 학교 운영진들만 모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주제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 분야, 예술 분야, 음악 분야,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네트워크 형성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입 새로 오고 또 장소가 잘 모르겠고 강사 인력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고 물건을 어떻게 대여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할 때 그 단톡방 네트워크 한 달에 한 번 모였을 때 그때 이야기 나누면 또 이제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망꿈이 같이 거기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망꿈은 왜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망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꿈지기와 꿈짱이 두 분이 이제 거의 만약 한 분 있다면 두 역할이 있는데 꿈지기 분이 운영을 다 전반적으로 다루는 분도 계시지만 행정적인 것만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꿈짱이 운영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활동만 하고 싶고 꿈지기 선생님한테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짱이랑 꿈지기랑 누군가 한 명만 온다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제 정확한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제 아까 신비 학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꿈과 망꿈 모든 꿈의 학교들이 다 같이 이제 좀 주제별로 많이 묶인다면 또 많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소나 네트워크 형성하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홍진 선생님은 꿈의 학교 취지에 대해서 꿈의 학교 처음 시작하기 전에 꿈의 학교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리고 만꿈과 착꿈이 만약에 같이 아까 신비 학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콜라보한다면은 조금 다양하게 꿈의 학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박윤범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사회자가 정리를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더욱더 제가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주제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꿈의 학교 참여와 관련된 거예요. 참여는 이제 설립도 다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우리 꿈의 학교가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에는 많은 학생들이 꿈의 학교를 통해 가지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개의 꿈의 학교만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아까 2개 내지는 3개 정도 시간이 되면은 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조금 제도적으로 완화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를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요. 이렇게 좀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꿈의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와 다른 거가 없어요. 학교의 어떤 연장이고요. 미래 학교의 어떤 모델입니다. 다만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운영이라든지 설립에 대해 가지고 조금 자유로울 뿐이에요. 학생이 원해 가지고 공모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운영하다 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연 단위로. 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꿈의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라든지 또는 추구하는 것은 일반 학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특정 관심을 가지고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역시 거기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몰려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가치들도 배우고요. 어려움도 학교에서 느끼는 것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뭔가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에만 너무 이제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꿈의 학교를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꿈의 학교에서 실천을 한다. 시도를 해본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서 좀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래도 2개, 3개 정도 이렇게 꿈의 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게 되면은 다른 꿈의 학교하고 또 이제 스케줄이 겹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은연중에 또 기존의 꿈의 학교 학생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꿈의 학교는 지금 한 개만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학생들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아까 이제 홍준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찾아가는 꿈의 학교나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가 함께 이제 뭐 성장 발표회도 하고 그리고 함께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자,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꿈의 학교 개수가 늘어나고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도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착꿈하고 만꿈하고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만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했다면은 이제는 정말 그 지역 안에서 청소년들의 어떤 자치 모임식의 만꿈 네트워크가 이제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또는 교육청이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몇몇 청소년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꿈의 학교 참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꿈의 청소년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까지 다 들어보았는데요. 필요시 추가 질문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박인범 선생님 하신 얘기에 약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아까 꿈의 학교가 어느 정도 학교의 연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꿈의 학교가 공동체로서의 학교와 공동체로서의 꿈의 학교 그런 모습들을 비교한다면 저는 그것이 둘 다 학교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에서 남한테 피해를 줄 정도로 막 타인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거는 전 제재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꿈의 학교를 여러 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꿈의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이 원한 거를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꿈의 학교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진호 학생 말을 지금 얘기한 걸 들어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아까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있던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학교를 한 개를 다니죠. 예, 그리고 여러 개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도 나름대로 예산이 있지만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여기서도 배움의 어떤 또 성장도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2개, 3개를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문제를 삼은 게 몇몇 아는 학생들만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이제 꿈의 학교를 이제 그 운영을 하고 또 경험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많은 학생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흐름으로 이제는 좀 정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말 그대로 정말 꿈의 학교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은 만들 수 있고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통합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야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현실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꿈이라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간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학생들이 소수라도 모여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원하는 게 있다면은 그걸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제도가 이제 풀리게 되면은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홍진호 학생과 같은 그런 또 학생들이 또 많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꿈의 학교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만 알 수 있다. 계속 이 상태로 간다 하게 되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또 학교에서 어떤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창체 동아리도 가입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꿈의 학교라는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 나름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3, 4, 5 모여가지고 하는 움직임들은 그때도 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제도에만 어떻게 이제 국한되는 그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누구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계속 그러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시도는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범 선생님과 진우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호진 학생이 오늘 의견을 정말 많이 내주고 계십니다. 호진 학생 한 번 더 연결 가능할까요? 비슷한 생각인데 꿈의 학교가 학교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좋아하거나 혹은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임번 선생님 그 단어만 보고 이제 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임번 선생님이랑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단어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학교 연장선 또 학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또 얽매이고 갇혀 있고 나를 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 이런 느낌의 학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똑같은 우리가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학교의 연장이지만 죄송해요. 그냥 학교 또 꿈의 학교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도 다 사실 같은 의견이니까 이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꿈의 학교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요. 도대체 어떻게 참여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망설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꿈의 학교의 주제는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라든지 학교에서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면은 참 좋아요. 그렇지만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학교에서 자율동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수업에서 재미있는 부분들을 자기가 발전시켜 가지고 꿈의 학교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학교의 어떤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연장선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범 선생님의 의견 들어보았는데요. 시간상의 이유로 유튜브 의견은 스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인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자유토론의 주제는 꿈의 학교의 꿈자의 의미입니다.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꿈의 의미가 직업을 체험하는 잡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드림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의 학교에 참여하는 어떤 학생은 두 가지의 의미를 둘 다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의 의미만을 가지고 활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과 관련된 꿈의 학교에 참여하면서 그런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제 진로와 꿈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생각하는 용기와 남을 생각하는 그런 공정함을 제 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꿈의 학교를 활동하면서 얻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저한테는 꿈의 학교의 꿈의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비 학생. 이제 온라인 패널분들 중에도 혹시 자신이 생각하는 꿈자의 의미를 발표해 주실 분 계실까요? 호진 학생? 네, 마이크 켜주시고 발언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꿈의 학교의 꿈의 의미는 그러니까 잘 때 꾸는 꿈처럼 자신이 상상하던 것을 무엇이든 실현시켜 볼 수 있는 그러한 꿈의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는 저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호진 학생. 지금 연결됐나요? 네. 아무튼 그렇게 그냥 학교보다 좀 더 자유롭고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의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진 학생. 호진 학생의 꿈자의 의미까지 들어보았고요. 저희가 신비 학생도 꿈자의 의미를 발표해 주실 텐데요. 신비 학생, 네, 발언해 네. 주세요. 네. 저는 꿈이란 제가 지금까지 여기 있을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기에 꿈의 학교에도 오게 했고, 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비 학생. 신비 학생의 의견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또 온라인 패널 분들 중에 자신의 의미를 발표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2차 토론 주제인 꿈의 학교 개선 방안, 발전 방안의 사전조사 결과를 말씀드려야 했는데 저희가 깜빡하고 놓쳤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PPT 지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개선 및 발전 방안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온 방안은 홍보였습니다. 아까 활성화 방안과 동일하죠. 근데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개선 및 발전 방안에 있어서는 학교를 통한 꿈의 학교 홍보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에서는 SNS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하는 홍보 방안이 있었는데요. 이건 학교를 통한 홍보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입니다. 수업의 개선 및 발전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꿈의 학교를 활동을 개설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세 번째는 공모, 네 번째는 공간, 예산, 기타 등 다양한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여유 있는 방학 기간 활동인데요. 사실 방학 기간의 활동을 저희 꿈의 학교는 2번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꿈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콩나물 꿈의 학교에서는 주로 오히려 방학에 학생들이 활동이 적다 보니까 주로 방학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많이 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방학 시간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엔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 영화 촬영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고요. 뭐 약간 예술 쪽 관련 꿈의 학교들이 주로 방학에 집중되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방학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내는 것에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경기 남부 지역 학생만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의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꿈의 학교 학생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